안녕하세요.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의 원장으로 있는 이항준입니다. 제23회 수강시설 관리사 시험이 이제 끝이 나고요. 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기출문제 분석과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1입니다. 기출문제 경향 분석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됐는데, 일단 소화기구 부분에서 보시면 점검에서 출제된 부분들인데, 일단 정의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조금 특이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옥내소화전인데 펌프 동력 방수구 설치 제외 비상전원 세 가지, 그리고 설치 제외 세 가지 노즐 방수량 공식 유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동력과는 문제는 이제 기존에 썼던 아주 단순한 형태의 문제 중에 한 가지였고요. 방수구 설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전원 세 가지, 전기 저장 장치까지 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 제외 세 가지 이제 마찬가지로 동시에 둘 이상의 변전소에 공급받는다거나 기타 등등 가압수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노즐의 방수량 공식이 또 이 부분들은 기출제된 바 있으나 한 번 더 다시 이제 출제가 됐는데 단위를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은 SI 단위 쓰는데 킬로그램 F 퍼 제곱 센티미터 이제 이런 예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법, 그냥 과거의 내용이죠. 그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스프링클러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특이한 형태로 점검에서 이제 계산 문제 출제된 바 있습니다. ESFR. 제가 점검에서 출제된 부분들을 언급드리는 부분들은 차후 설계 및 시공에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포에서 프로포셔널 정의 여러분들 출제가 됐고, CO2 그리고 할로겐 함물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가스계에서 대거 문제가 출제되는데 약 한 40점 정도는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초적인 부분도 조금 까다로운 이제 부분들까지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장량, 헤드 최소 방사량, 방사 소요 시간, 저장기 기준 5가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할로겐 함물 같은 경우에 무유출, 자유유출, 공식유도, 그냥 공식유도가 한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HFC 227의 선형상수, 제소용기수, 사람 상주시 HFC 227이라든가 IG 100의 최대 용기수, 그냥 설계 농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기타 등등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자동차 탐지 설비에서 설계든 점검이든 문제가 출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사실은 자동차 탐지 설비는 거의 대부분 설계가 됐든 점검이 됐든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차후 시험에서는 우리가 자동차 탐지 설비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될 걸 예상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조금 특이한 내용으로 보시면 22회 시험에 스타 델타 기동, Y 델타 기동이라 하기도 하죠. 회로의 사용 이유, 그리고 유도 과정이라든가 전동기가 델타 결선으로 운전 시점 등의 램프, 그냥 THR 명칭이 뭐냐, 열동 계전기죠. 자, 요게 설계에 출제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도로 터널이라는 게, 사실은 도로 터널 화재 안전 기준하고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들인데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제의 4가지 성능 기준 해가 점검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피전 마찬가지로 성능 기준 해가 전설비 해가지고 점검에서 출제된 바 있어요. 지하구 방화벽 설치 기준 성능 기준으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성능 기준으로 쓰는 문제라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후 시험에서 조금 우리가 공부량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도로 터널인데 사실은 이름만 무늬만 도로 터널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동작 시퀀스나 권성이 인가되는 전압이라든가 제어로 타임 차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 기사에서 언급되는데 조금 까다로운 형태로 조금 응용이 되어진 상태로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기타 이제 전압 강화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보편적인 문제, 콘덴서 용량과 하는 거, 요거는 공식은 있는데 한 번은 출제될 법한 이제 그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 정도의 한 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전동기 동기 속도, 회전 속도, 또 일반적인 문제 범주에 들어가는, 사실 도로 터널을 하지만 사실 도로 터널과 관계없이 어느 영역에 전동기라는 그런 분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파트로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층 건축물인데 피난안전구역의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4가지 이렇게 해서 점검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따라서 그래 출제됐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기저장시설에서 설치 장소 배출기, 결국은 전기저장시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기준에서도 지진 분리 장치 설치 기준 4가지 언급됐었던, 충분히 출제될 법한 그런 내용 중 한 가지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가스 누설 경보의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치 유지법 크게 이제 설계와 관계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점검과 관련되는 이제 그런 분들로서 언급이 되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비율 분석을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보시면 기타 등 여러 파트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 화재 안전 기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벗어난 문제 해본들 사실은 도시기호 한 문제 해가지고 3점 있었거든요. 얘를 제하고는 다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타 등등 설치법이라든가 소방시설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내용에서 출제가 된 바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뭐냐면, 계산 문제가 있고 기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하는 문제가 월등하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수계, 가스계, 소방, 전기, 기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2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수계 같은 경우에 계산하는 문제가 배점이 12점, 쓰는 문제죠, 그죠? 11점 이렇게 되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36점입니다. 그리고 기술하는 문제가 4점, 무려 한 40점 정도 되죠? 한 40점 정도, 23점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전기, 사실 아까 도로터널 관련한 부분을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기사 실기 시험에 그런 데서 언급되는 내용이라서 소방, 전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 문제, 기술하는 문제 포함해서 30점, 기타 지진 분리 장치 해가지고 4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하는 문제를 토탈해 보게 되면 4점, 3점, 4점, 11점 이렇게 되다 보게 되니까 사실 배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본들 뭐 22점 정도, 나머지 78점 정도는 계산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예상컨대 계산 문제를 좀 위주로 해가지고 차후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이런 점수를 놓치기는 아까운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22점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다 맞췄다라는 전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난이도가 이제 낮게 이제 나왔을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면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쓰는 부분들이 비교적 쉽게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버리기는 어렵죠. 즉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제 우리가 60점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쓰는 유형이 비교적 쉽게 출제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계산 문제를 우리가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암기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실은 좋은 점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파트 2 이제 기출 문제 풀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지문을 보고 해설을 보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이산탄소 수압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건을 참고해 물음에 답하시오. 전자제품 창고 크기는 가로 12, 세로 8, 높이 4m. 전력 방출 방식, 신부화재, 신부화재로 설계 기준 온도는 10도씨다. 그러니까 최적을 주어졌습니다. 일반적인 형태고, 기준 온도를 우리가 보편적인 신부화재 기준으로, 그리고 비최적까지 주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죠. 즉, 그러니까 이 계산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비최적을 구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주어진 상태로 일반적인 조건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재가 저장 용기로부터 헤드로 방출될 때까지 배관 내 유량은 일정하다. 요게 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약재가 방사되는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장 용기에서 약재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방출이 됐었을 때 본래 이만큼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사실 나오는 압력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계산하는 문제라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를 어떻게 둬버리는 겁니까? 유량은 일정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 라는 전제를 줘버린 겁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를 풀이할 때 방사 시간을 계산을 할 때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은 소점 넷째 짤에서 반올림 소수 셋째 짤에까지 구한다. 그리고 개부담 가산량이 그 외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개부담 가산량 조건은 없었으면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 실의 사이즈가 지금처럼 들어가 있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었고 헤드가 4개로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4개 헤드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 이게 한 가지 조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소학제 최소 저장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제품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2.0kg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니까 전체 최적에서 12 곱하기 8 곱하기 4가 있었고 2kg/세제곱미터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768kg 아주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상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뭐로 이제 주어졌냐면 자유유출 기타 등 이런 표현들 비체적을 뭐 주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체적 얘를 가지고 불활성 기체일 경우를 고려를 해서 얘를 산출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얘까지 주어진 이제 그런 상태니까 이게 일종의 함정과 같은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화제의 경우는 10도씨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 공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체적도 10도씨에 비체적을 넣어서 표의 형태로 만든 게 얘죠. 그런 약제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표 형태로 주어진 얘가 아까 이제 보셨던 이 공식에서 구해진 거냐 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약간 경면 오차, 계산상의 오차 정도로 해가지고 수치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kg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제 방사후 2분이 경고한 시점에 A에 대해서 최소 방사량이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체적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학적 선응상수라고도 하기도 하죠. 0.52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이렇고요. 2분 이내 설계 농도의 30%에 도달하는 최적당 약제량은 다음과 같다. 즉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이 신부화제일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5 조건에 따라 비체적 주어졌고요. 그렇게 구해보게 되면 0.686 자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세당 약제량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A 헤드에서 최소 방사량. 근데 헤드가 조건에서 4개로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최적이 있고요. 금방 구했던 저 최적당 약제량이 있고 그리고 2분이죠. 분당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총 헤드는 4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헤드 하나당 나오는 게 32.928kg per 분. 이렇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자, 소약제의 최소 저장량을 박유형 내 모두 방사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자, 조건사에 따라 방출유량은 일정함으로 이제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아까 조건사에 방출유량은 일정하다라는 전제를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3에서 구해진 최소 방사량 32.98이 자, 얘는 헤드가 실제로는 아까는 조건이 문제에서 A 헤드 하나만이었고 이것은 실 전체는 4개 헤드에서 방사되기 때문에 곱하기 4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래서 구해진 최소 약제량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얘는 물어본 것은 초당이거든요. 몇 초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30.98이 자 곱하기 60 나눕니다. 헤드 4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349.281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산탄소 소화설비 화전쟁 기술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저장용기 기준 5가지 단 저장기 설치 장소 기준은 제외한다. 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는 설치 장소 기준이 있고 그 외에 저장기 설치 기준이 이제 그렇게 따로 있죠. 그래서 충전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비교적 이제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상태에서 기술하는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할만합니다. 자, 기타는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량 산출 시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할로겐 암물 소화 약제량 산출식을 무유출 방식을 기초로 한다. 그 이유를 쓰고 산출식을 유도하시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무유출, 자유출 이렇게 지금 이제 나타나져 있는데 일단 제가 이게 이제 해설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유출이 먼저 나온 게 무유출이 먼저 나왔는데 자유출 이렇게 먼저 나왔거든요. 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자유출하고 무유출 문제는 두 가지 1번하고 2번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자유출입니다. 박유역의 불활성 약재 CO2, IG 계열 가스와 같은 고압에 많은 양의 가스를 방출해 물리적으로 농도를 낮춰서 하는 경우 박유역 내는 순간적인 고압으로 인해 창문 문틈새 전기배관 덕트 등의 기타 등등의 약재가 누출이 된 이걸 자유출이라며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X는 100만의 C분의 100. 자, 그래서 여기서 X죠, X.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자연녹으로 치환을 해서 상용녹으로 변환을 시키면 2.303이라는 상수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로 구하게 되니까 이것은 최적, 박유역의 최적당 약체 최적이 얼마냐. 그리고 C에는 설계 농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유역 1세제곱미터에 대한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최적이 최적이므로 세제곱미터/세제곱미터이므로 CO2의 경우 비최적. 소화약제 성능 상수인 S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단위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겁니까? 최적당 약제량에서 어떻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최적당 약제 킬로그램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래서 S분의 1, S분의 VS를 곱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CO2일 경우는 그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20도씨의 소화약제의 비최적이고 얘는 소화약제 성능 상수니까 기준점을 뭐로 한 겁니까? 20도씨에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수로 정리되는 게 결국은 얘네들도 비최적, 얘도 비최적 이렇게 되니까 단위는 상쇄되고 수치만 나오면서 1보다 커, 1보다 작아라는 자 상수만 남아버리게 되죠. 자, 그럼 비율만 남아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같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불활성 기체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바뀌었죠. 앞대가 문제가 바뀌었는데 하려고 하면 불활성 기체 해가지고 무유출로 보시면 됩니다. 할로연결의 경우로서 불활성 가스계와는 달리 연쇄 반응 차단에 소화되고 상대적으로 소화약제 양이 작으면 유실이 적다. 이를 무유출을 하면 다음과 같이 유도한다. 자, 그래서 C는 박유역 최적 플러스 방사능약제 부피분의 방사능약제 부피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지 V, 스몰 V, 박유역 최적하고 방사능약제 부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최적 같은 경우는 비최적이죠.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W 즉 약제를 곱하면 우리가 약제 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몰 V를 구할 수 있거든요. 얘를 대입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V가 SW 이렇게 된 게 SW를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W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W는 S분의 V 곱하기 100만의 C분의 C라는 형태로 유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할로겐 합물일 경우에 적용하는 공식에 해당을 합니다. 얘를 이제 유도하면 봐라라는 형태의 문제였죠. 자, 그렇게 해서 구했고요. 그리고 할로겐 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을 청구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바닥 면적 240제곱미터, 층고 3m인 방역에 전역 방칠 방식으로 설치를 한다. 즉 그래서 바닥 면적하고 최적을 주어졌으면 기타 조건 없는 상태에서요. 설계 농도는 8.8%로 한다. 자, HFC 27입니다. I700 질소 100%죠, 그죠? 39.4%를 한다라고 돼. 설계 농도를 주어졌습니다. 즉 그러니까 요 분들은 과거 우리가 주어진 게 소화 농도를 주어진 거예요. A급은 얼마냐, B급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우리 할증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런 조건인데, A상초부터 얘는 소화 농도를 준 게 아니고 설계 농도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소 예상 온도는 15도C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식을 감사하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확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뭘 못했던 겁니까? 분자량을 어떻게 하든지 안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기출됐을 때 분자량을 모르게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내를 먹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HFC 227A 같은 경우는 확식 그 자체에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고 주어졌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자량까지 감사하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또 나름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얘를 주어지지 않을 수도 얘를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런 형태로 우리가 골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FC 272A 용기는 68리터, 충전량은 50kg, I700의 용기에
80ml이고 충전량은 12.4 세제곱미터. 그냥 둘 다 충전량, 충전하는 최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기억의 계산값은 소점 5제짜리에서 반올림을 소점 4제짜리까지 구한다. 그런 니언디귿 리얼은 기억에서 직접 구하는 선형상수 K1과 K2를 이용을 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없다 보게 되니까 사실 모든 계산을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기억의 계산처럼 우리가 소점 4제짜리까지 구해가지고 5제짜리까지 해가지고 4제짜리까지 이제 구한 이제 그런 상태로 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 조건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해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물음 기억을 보게 되면은 HFC 227A와 I700의 선형상수 K1과 K2를 조건으로 이용하여 직접 구하시오. 본래 소화약제 선형상수는 K1, K2 곱하기 T 내지는 K1 곱하기 더하기 K1 곱하기 160분의 T 요렇게 이제 정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K2를 구해봐라, K1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K1은 요거 전체를 다 하면은 소화약제 선형상수 비체적, 특성온도 비체적이거든요. 그런데 K1은 0도시에서 비체적에 해당을 하고 K2는 특정 온도에서 비체적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분자량분의 22.4로 이제 보시면 되고 K2 같은 경우에는 273분의 K1 특정 온도에서의 비체적이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227A의 분자량을 구하면, 그러니까 이미 너무 감사하게도 뭐가 주어졌어요? 화학식하고 분자량을 주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170kg으로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0도시 비체적. 자, 그러니까 170분의 22.4로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5제짜리 거 가지고 구해서 4제짜리까지 이용하시오. 자, 그리고 온도 조건을 15도씨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봤었을 때는 지금처럼 K2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사실 온도 15도씨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자, I700 선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자량 질소 같은 경우는 14 곱하기니까 28kg. 0도씨 마찬가지 접근하시면 되고 15도씨를 고려해가지고 비체적, 자,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나타납니다. 즉, 그러니까, HFC 27A 소화약제로 선정할 경우 최소 용기수를 구하라 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272A에 대한 소화약제 선형상수를 구해야 되고 I700에 대한 소화약제 선형상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구의 최적은 아까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농도는 소화약제 설계 농도 조건에 주어졌기 때문에 소화약제 선형상수를 우리가 적절히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바구의 최적은 지금처럼 960세제곱미터입니다. 소액제 선형상수는 아까 K1, K2 구해진 바대로 그대로 곱하고 15도씨를 곱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처럼 나타납니다. 설계 농도는 39.4% 적용을 하게 되니까 664.979 나왔고요. 그리고 한 병당 아까 보시면 50kg이었거든요. 나누게 되니까 13병, 그리고 13.299 뭐 이렇게 나오니까 14병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I100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를 구해야 된다? 즉, 그러니까 VS 20도씨 비체적이고 얘는 15도씨. 그러니까 이 15도씨는 문제 조건에서 15도씨라고 주어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문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구역 최종 동일합니다. 960이고요. 수학제 선형상수 마찬가지로 0.8 아까 0.0029 우리가 산출한 대로 곱하기 온도 15도씨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0.8435cm/kg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20도씨의 소약제 비체적을 구하면 지금 같은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러면 지금처럼 0.858cm/kg. 자, 이렇게 구했고, 그러면 39.4%는 설계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구의 체득당 약제량을 구해보게 되면은 이미 특정 온도로 20도씨 이미 구해진 그런 상태고요. 농도는 조건에 주어졌으니까 최적당 약제량을 구했습니다. 0.5096cm/cm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최적이 있었으니까 곱하면 489.216cm. 그러니까 한 병에 12.4 세제곱미터를 우리가 그 저장기 한 병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눠주게 되니까 39병, 39점 얼마 이렇게 나니까 약 40병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방호구역에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라면 HFC 지뢰와 RG100의 최대 용기수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런 타입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은 기억년 디귿은 별도로 리을은 따로 이렇게 되게 되니까 만약에 얘를 우리가 암기가 돼 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형태 됩니다. 근데 사실 이미 앞선 시험에서 지금 회차 이외에도 사실은 설계 농도를 알아야 되거나 내지는 분자량을 알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이미 여러 차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차후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설계 농도라든가 분자량은 암기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형태로 약자량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퍼센트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퍼센트만 달라지는 겁니다. 설계 농도 이제 다시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나타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50% 나눠주게 되면 16.170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즉 이거는 약간의 함정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용기를 구했을 때는 올림을 했죠. 올림을 해서 구했는데 지금 여기서 올림을 하게 된다. 그럼 본래는 16병 정도 필요한데 17병으로 올림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를 초과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까?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17병으로 하시면 안 되고 16병으로 해야 하는 이제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 형태로 또 동일한 형태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2.34 곱하기 S분의 VS 곱하기 로그 100만에 C분의 100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43%를 대비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용기당 12.4 세제곱미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니까 약 44병.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로 44.276 이렇게 나오는데 44병으로 45병으로 할 경우는 최대형 설계 농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도로터널 전설비는 Z펜의 시퀀스 제어회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 부분들은 Z펜이 아니고 또 어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펌프가 될 수 있습니다. 옥내수 하전이 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옥외수 하전 스프링클러 어느 부분에 갖다 놔도 사실은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조건은 이렇게 되게 되니까 바로 해설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로터널 전설비 중 Z편의 시퀀스 제어회로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동기가 있는 상태가 외국에서는 이제 제어회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MC12를 ON시키고 PB를 눌렀다. 이때 동작 시퀀스를 쓰시오. 단 타이머 설정 시간은 3초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MC1을 ON을 시키게 되면 ON 시키는 동시에 어디에 있는 PL 램프가 딱 점등이 됩니다. 즉 그러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 PB2를 이렇게 이제 기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동작하는 푸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MC1이 기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자기 유지로 볼 수는 MC1이 동작을 하면서 어디까지? PL2까지 이렇게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락이 걸려 있습니다. 어디로 걸려 있냐면은 여기로 PB2 해가지고 MC2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MC1에 있는 접점이 사실 또 어디 하나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우측 이렇게 이제 나눠 보시면 사실은 둘 다 동시에 기동을 하죠. 그런데 얘를 보면은 요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 관계도 요렇게 될 건데 MC1이 자기 유지로 해가지고 또 한 가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여기에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타이머가 동작을 하면서 결국은 어디를 기동을 시킨다? MC4를 기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시접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타이머에서 3초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딱 떨어지면서 얘가 딱 붙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유지가 되게 되니까 처음에는 MC4가 동작을 하고 나중에는 MC3가 동작하는 상태. 그러면서 얘는 지금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이 접점에 대해서 어떻게요? 얘가 동작함으로써 자기 유지가 되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C4 같은 경우는 우리가 Y 델타라고 하기도 하고 스타 델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Y 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델타 이렇게 해서 전압이 나가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해서 220V 그리고 델타는 380V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220하고 380V의 차이는 루트 3분의 1이죠. 여기 이제 물어봤었던 이제 문제 중에 한 가지죠. 루트 3분의 1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MC1 자 기동이 되면 여자 되면 PL1이 점등이 되고 PB2를 누를 경우 좌측 MC1이 A 접점이 여자 되어 자기 유지되면 PL2가 점등된다. MC2는 인터락 회로로 소자되어 기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측 MC의 접점 또는 또한 기동 여자 되어 MC4가 여자 기동되어 모터는 Y로 이제 결선을 하며 타이머가 작동을 한다. MC3와 인터럭 회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3차 후 한시 동작 순시복귀 접점 T는 소자되어 MC4 소자되고 T 접점과 인터락된 접점 아까 이제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여자되어 MC3가 기동하며 MC3A 접점이 여자되어 자기 유지되면 MC3 모터는 델타 결선으로 기동한다. 그래서 220에서 이제 380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물어본 게 유도 전동기 전격 전압 삼상 380V를 공급할 때 전자 개폐기 MC3 및 MC4 동작 시 전동기 각상의 권선에 인가되는 전압을 각각 쓰시오. 자, 그러니까 MC3가 제일 마지막에 동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작하는 형태로 보면은 MC4입니다. MC4.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얘가 먼저 기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루트 3분의 380 하게 돼 219.393 이렇게 나는데 이게 약 220V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때. 실제로는 답을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이제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목적 그 자체가 얘거든요. 그래서 이제 Y 결선은 전압간의 루트 3분의 1배 힘으로 220V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실제 적용할 때 이렇게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델타 결선 C는 380V. 그러니까 스타델타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타임 차트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타임 차트를 짜는 목적은 결국은 순서도를 하는 거죠. MC가 언제 동작하고 얘들이 언제 동작하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타임 차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 필기라든가 이런 데 가끔 이제 출제되는 전기 실기 같은 데 가끔 출제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참고 정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앞전에도 한번 출제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출제되리라고는 사실을 생각을 못해 저를 조금 찔린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 선에서 일단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차후에도 얘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바로바로 이제 또 출제가 될 거냐, 그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4번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다음으로 대답하시오. 수신반에서 500m 이역된 지점에 감지가 작동할 때 26mA 전류가 흘렀다. 전압 강화 계산 시 간이식을 이용하여 전압 강화 볼튼 단 전선은 표준 연동선으로 굵기는 단선 1.2mm 그러니까 굵기를 줬습니다. 직경을 주어진 겁니다. 계산값은 소점 셋자짜리 반올림하여 소점 둘째짜리까지 구한다. 그래서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단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인데 길이 L은 500 그리고 단선은 직경을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면적을 구할 수 있고요. 전류는 26mA 이렇게 주어진 0.026A로 보시면 됩니다. 공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41V 이렇게 전압 강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전압가가 이만큼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가적인 형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예상되는 문제되는 것만큼 전압가가 얼만큼 돼 가지고 우리가 55옴이 어떻고 하는 회로당 우리 이제 그런 분들 있죠. 한 회로당 55옴 이내 그런 분들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380V 100kV KVA죠, 그죠? KVA 옥내 사전 펌프용 이제 유도 전동기가 역률 25% 지상으로 운전 중이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 역률을 95%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콘덴서 용량은 KVAR 이렇게 지금 되는 K반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계산하면 소점 셋째짜리 번호를 소점 둘째짜리 가지고 간다. 철저히 이런 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식은 예전부터 그냥 주어졌던 그런 공식 언젠가는 한번 등장할 거다. 그래서 역률을 처음 역률은 얼마고 나중 역률은 얼마인데 그리고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률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력 P 같은 경우는 100kVA가 주어졌고 기존의 역률이 0.65이기 때문에 얘를 고려하면 65kW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력이 들어갔고 전의 역률, 후의 역률, 개설하견 역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54.628 kVA 뭐 이렇게 이제 K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펌프 직렬 연결된 삼상 380V 60Hz 50kW의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동기속도, 회전속도 단 슬립은 0.04, 극수는 4극이다. 동기 전동기는 회전작용 회전속도와 동기하여 회전하지만 유도 전동기는 회전속도가 어긋나는 미끄러짐이 발생을 함했다. 이를 고려할 경우 회전속도란다. 그래서 동기속도가 있고 회전속도가 있거든요. 그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Hz 국수는 4고요. 슬립은 4입니다. 0.0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속도는 슬립을 제한 속도죠. 그래서 극수하고 주파수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800rpm. 근데 슬립이 있다는 거죠. 미끄러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고려를 하면 1-S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거는 결국은 미끄럼 되는 것만큼 감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죠. 수익상. 그래서 결국은 1728rpm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자, 문제 3번. 문제 3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고 바로 해설로 들어갑니다. 자, 지상 5층의 건물에 옥내 사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청구하여 펌프의 전동기 소요동용 단 계산값은 소점 셋째짜리 번호로 둘째짜리 가지고 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각층의 사전 3개입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우리가 고층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개수는 이제 2개가 되는 겁니다. 130이고 실환경 60, 압력 손실은 실환경이 30% 주어졌고 호수 마찰 손실 주어졌습니다. 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방수 압력 0.7MPa 이렇게 돼 있고 펌프 요율하고 여율 전달 교수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여율이라는 걸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기 때문에 여율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동 용량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조건에 따라 0.26 세제곱미터 퍼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개수 2개로 이제 간주를 하면 되죠. 130 곱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시간당으로 환산해준 효율 0.7, 전달개수 1.1이고 여유율이 1.1로 문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차를 구하면 낙마방 이렇게 되는데 낙차가 60m, 자 60m 곱하기 0.3 마찰이 있었고요. 호수 마찰 4m 있었습니다. 법정 광적 환산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은 지금처럼 환산을 해주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게 되니까 99.334 나왔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에 따라 9.8, 자, 감마 HQ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효율도 0.7 했고요. 전달교수 1.1 했는데 부가적으로 여율 1.1을 줬으니까 그에 따라 구하니까 지금처럼 7.9kW 이렇게 산출됩니다. 뭐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옥내 사전 설비 화자된 기술 기준의 사항, 불연 제로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옥내 사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곳 5가지. 그래서 냉고발 야식그래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제법 오래됐는데 그게 다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겠죠. 당분간은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옥내 사전 하자전 기술 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비상전원 3가지. 자활전 설비, 축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이렇게 되고요. 지상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가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변전소 전기사업법제 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한 해 변전소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때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을 설치한 경우 내지는 가수 방식 요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도시호 3가지 옥외사전, 송수구, 옥내사전, 방수, 방수기구, 병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은 지금 같은 이 형태 위에도 항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상을 했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개통도라든 이런 분들을 뭉뚱그려서 이거는 뭐냐, 설치 기준 쓰냐 이런 분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옥내 사전 노즐에서 방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 공식이 노가정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0.6597 D제곱 루트 P 얘를 한번 산출 한번 해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Q는 AV 자 최정 요량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D제곱은 배관의 원의 단면적이고요. V는 토리체일 정 루트 2GH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단위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Q는 4분의 파이 D 제곱 루트 2GH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 단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해놓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이제 약간 오타가 있네요. 여기서 결국은 비례식이죠. H 대 P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332 대 1.0332 이렇게 이제 우리 비례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죠. 모든 단위가. 그죠? 요렇게 하시면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즉,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0332분의 10.332. 그래서 결국은 얘를 바꿔야 되니까 결국은 정리가 되게 되니까 지금처럼 나타나고요. 그리고 D를 메다를 밀리미터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m는 1000mm니까 얘도 비례식이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얘는 근데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유량도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 리터 퍼분, 즉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고 초는 어떻게 1분은 60이니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량 Q는 6 곱하기 10의 4승분의 스몰 Q. 자, 라지 Q는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고, 스몰 Q를 리터 퍼분으로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 얘네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지금처럼 정리가 됩니다. 이거 상수만 정리하면 뭐 나오냐면 0.6597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량계수 0.99 대입하면 0.653 D제곱 루트 P 예전에 했었던 거고, 요거 단위 알아. 이제 근데 사실상 단위 바뀐 거는 뭐 밖에 없냐면, 기존에 우리 메가파스칼에서 지금 뭐 바뀐 거밖에 없습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요 단위만 바뀐 거밖에 없죠. 자, 그렇게 이제 과거에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단위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본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설의 내진 설계 기준상 지진분리 장치의 설계는 4가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장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지진분리 장치 만만하게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진분리 장치는 배관의 궁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의 매수화 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 연결 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지진분리 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음의 변이량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 좌우 방향의 변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지진분리 장치의 전단과 우단에 1.8m 이내에는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를 해야 한다. 지진분리 장치 자체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문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고,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버렸고, 아무래도 뭐 보시면 점검이 조금 어려워, 설계가 조금 쉬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보면 쉬워 보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보기에는 어떤 문제도 사실 시험 문제도 없죠.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많이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학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